네, 안녕하십니까? 현인베스트먼트 와운의 파트너 강재원 대표입니다.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작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안 좋다, 이제 약간의 이런 관점이 좀 생기셨는데, 사실 환율은 정말 복잡한 여러 가지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환율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 신경 쓸 때는 주로 어떤 때 신경 쓰냐면은, 실제로 외국인들이 환차익 또는 환차손에 따라서 매수가 들어온다, 나간다, 즉 자본적 지출적인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추시는데, 사실 각국의 환율이란 부분은 서로 간의 통화상에서의 이제 고평가, 저평가, 여기에 따라서도 움직이고요. 각국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움직이고, 금리에 따라서도 움직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환율에 대해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사실 방향이죠.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하냐면, 환율을 우리가 주식에서 생각할 때는 환율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져서 외국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물량에 따른 환차손에 따른 우려가 떨어지느냐, 또는 시장에서 환율이 고점을 찍고 꾸준하게 내려오면서 시장에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냐, 사실 이런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의 매수와 더불어서 글로벌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되다 보니까 환율 자체가 떨어졌던 거죠. 근데 사실 환율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서 그동안 과하게 올라갔었던 환율이 떨어지는 과정이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갔던 만큼 가파르게 떨어졌다는 부분인데, 그럼 그 다음에 시장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나서 조정을 받고 또는 하락하게 나타난 다음에 기술적 반응이 나타나듯이 이런 과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마찬가지로 환율 시장도 지금 현재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가 앞전에 오히려 더 빠지면 안 좋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환율이 오히려 떨어진다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 구간대에서 떨어진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대에서 많이 샀었다면은 오히려 환율이 더 많이 떨어진다면은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라는 관점인데, 지금 원달러 환율은 전체적 하락폭의 딱 38.2%, 1,300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한다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격대를 고가로 인식을 해주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이 흐름이 나타난다면 훨씬 더 좋은 케이스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자, 여러 가지 우리 공부를 좀 한번 해보죠. 오늘 환율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달러가 최근 들어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달러 반등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미 연준에서 물가지수가 이번에 조금 안 좋게 나왔으니까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하게 될 경우 달러가 강세가 재차 전개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죠. 근데 실제로 앞전에 달러 강세의 배경은 뭐였죠? 가파른 긴축이었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한 번 더 올릴 거냐 아니냐, 이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종료가 된다, 이런 관점도 있고요. 그 실제로 경기 침체에 따른 우려가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컸었죠. 그럼 달러 인덱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달러에 대한 경제적인 특징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시장에서 달러가 강세될 때는 언제 강세되냐면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 이때는 달러 자체가 안전통화로서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달러가 강세를 띈다 됩니다.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 또는 침체가 들어온다 했을 때는 그때는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 달러가 점점점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되게 될 경우는 그때는 시장에서 달러 자체가 약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때는 오히려 달러 약세가 나타나는 배경이 신흥국이라든지 그 외적인 지역의 통화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강세가 나타난다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달러가 강세 뜬다가 될 경우는 미 경기 자체가 다른 지역과 달리 유난히 더 독보적으로 좋다 될 때는 다시 한번 달러 강세가 나온다 되는데, 현재 국내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의 달러 흐름이라든지 환율 흐름은 앞전까지는 여기, 즉
경기 둔화와 침체에 따른 우려와 뭐 여러 금리 인상에는 여러 요건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현재는 글로벌 경기 개선 일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달러가 그래서 약세 구조가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 안에서 지금 현재 한번 크게 하락한 만큼 되돌림 반등 정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 좀 보게 되면 실제로 미국의 달러 인덱스도 한번 보도록 하죠. 달러 인덱스가 앞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갔었고 그러고 나서 지금 가파르게 떨어졌다 되죠. 그럼 현재는 아직까지 금리 인상이 완전히 종료된 게 아니고 한 번 더 할 거냐 아닐 거냐 이 정도의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전에 시장에서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았었던 2016년도, 2020년도 코로나 때 이럴 때가 달러가 고가를 만들었던 전인데 이 갈대를 한 번에 바로 이탈했었죠. 이 라인대가 뭐냐? 회복하고 안착하느냐 아니면 회복하고 안착하는 과정을 보인 듯 하면서 나중에 떨어지느냐 결국 이 그림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국내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1,300원이라는 자리대가 딱 하락폭의 38.2%의 기술적 반등 자리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미증시에서 뭐 아까 봤듯이 2010년도와 2020년도 이때 달러 인덱스가 고가를 만들었을 때 국내 원달러 환율은 이 구간대가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가 1240원 전후 이 가격이 되는 건데 이제 코로나 때 한 번 더 올라갔던 자리가 1295원, 96원 요 정도 되는데 여기 정도의 되돌림 하고 나서 재차 꺾이는 모습이 향후 전개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환율이란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단순하게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이 판다. 또는 환율이 떨어지니까 외국인이 산다. 이 논리는 사실 잘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율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국내 수출주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쟁을 한 업체들에 대비해서 우호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환율이 올라가니까 증시는 빠질 거야. 또는 뭐 외국인이 팔 거야. 이런 식으로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실제로 이제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대형주 차트인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주로 매수 매도를 할 때는 국내 대형 지수, 대형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월간으로 한번 보자는 관점인데 보게 되면 이제 밑에 게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입니다. 순매수했던 부분, 또 매도했던 부분, 이 부분이고 밑에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2003년도, 4년도 이럴 때는 시장에서 외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위에 지수는 우선 우리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환율이 역시 떨어지긴 했죠. 환율이 이제 조금씩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내려온 시기에 얼핏 보면은 외국인들이 환율이 떨어지니까 매수하네. 얼핏 보면 맞는 논리죠. 근데 그 이후에 시장에서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죠? 올라가고 환율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외국인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판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안 맞는 논리죠. 왜? 환율이 떨어지는데 외국인은 왜 팝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방향이라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도 물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방향 자체가 올라갈 만큼 올라가서 앞으로는 떨어질 거야.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질 거야. 이런 논리가 앞으로 보인다면은 오히려 외국인들은 매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환율이 떨어진다 되면은 환차 이익도 먹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주가의 상승에 따른 거기서 역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양쪽 다 먹는다 되죠. 근데 그 먹었던 부분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주가 상승분보다 환차익이 더 커질 수 있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때 오늘 차익 실현을 많이 한다. 이렇게 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라는 부분이 발생되죠. 금융위기가 발생되었을 때가 어떻게 됩니까? 원달러 환율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왜? 글로벌 위기가 발생되었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달러는 강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고 우리나라 원달러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다 되겠죠. 그러고 나서 환율이 올라가고 나서 주가가 무너졌을 때 오히려 외국인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죠. 왜? 환율이 정점을 찍었다. 앞으로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전개될 거다라고 전망이 된다면은 오히려 환차 이익을 보기도 좋고 주가 수익을 얻기도 좋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앞전에는 그런 구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고가를 만들다 환율이 떨어진다가 되면서 외인들 매수가 꾸준히 이어진 케이스. 이렇게도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 경기 침체와 이제 글로벌 위기가 발생이 또 한 번 됐을 때가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때인데, 코로나 때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왔는데 외인들은 판다. 요거까지 얼핏 보면 맞습니다. 그 이후에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움직인다 했을 때도 계속 팔았다. 요게 되죠. 그러고 나서 최근 들어서까지 증시가 안 좋을 때 계속해서 팔았다. 그러니까 이 논리만 봤을 때는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언제? 7월 달부터 들어옵니다. 그때는 특징이 뭡니까?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높은 환율에서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은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살짝 반등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매수가 축소가 되거나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가 되죠. 이 얘기는 뭡니까? 방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경기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7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7월 달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했을 때의 환율 평균 단가, 그러니까 이제 주간 기준으로 딱 이거 다 작성했는데, 그래서 환율이 처음에 외국인들한테는 1,300원부터 들어왔었고 비싸게 살 때는 1,400, 20원, 30원, 40원까지도 비쌀 때 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 중간에 환율이 더 올라갔을 때 팔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1,400원, 30원 이런 때 살 때도 있고 팔 때도 있고, 결국 뭐였냐? 시장의 영향, 시장의 흐름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실제로 환율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계속 샀던 것도 아니죠. 환율이 여기서는 오히려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단순하게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이 들어온다,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안 좋아질 거다, 이런 논리 자체도 필요치 않고, 경제 지표를 볼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지금 이 정점을 찍고 나서 하락하는 과정에서 기울적 반등, 오히려 1,200원이라는 자리대가 깨진다 되면은 오히려 외인들의 차익 실현이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7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이번 주까지죠, 매수한 규모는 약 17조 9천 정도 되고, 그때의 환율까지 다 했을 때 평균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1,301원 정도다. 즉 1,300원을 금요일날 환율이 올라갔다 해서 문제될 거리가 없다는 게 되겠죠. 즉 외국인들은 오히려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자기네들의 매수 평단 정도가 된다 되면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환율이 위가 막히고 아래로 떨어지거나 그런 과정이 나온다면 더 적극적으로 매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을 갖고 당연히 시장에서는 참조를 해야 되고, 환율 갖고도 시장의 방향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환율이라는 성격 자체가 단순하게 달러라든지 이런 것만 따진 것이 아니라 글로벌,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라든지 경상 수지, 그리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장에서 이것 때문에 앞으로 조정이 커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 이런 논리를 갖고 주식을 하시면은 상당히 오히려 방향을 못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환율에 대해서 갑자기 말 좀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에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죠.